밸류 프로그램 최근에 보니까 밸류업이 진행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왔죠. 올 상반기에 거의 역대급으로 들어왔어요. 저도 주식 이식 지금 한 4, 5년째 하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역대급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거든요. 예상을 할 수 있는 섹터. 이때다 싶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애들이 지금 뭐 주주친화 정책 엄청 내놓거든요. 우리 뭐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 뭐 몇 년도까지 소각하겠다 이런 걸 되게 많이 주장하고 있어서 저는 김선영의 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하고요. 뭐 한국경제TV도 나오고 다양한 채널에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최근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노력하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재미없어요. 굉장히 한마디로는 되게 재미가 없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난달부터 해서 좀 이슈가 많죠.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가지기 시작하면서 잭슨홀 미팅 때도 그랬지만 일단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 아니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연준이 원하는 것과의 어떤 간극을 좀 줄여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잭슨홀 미팅 때는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이제 없애버렸죠. 그동안은 연준이 항상 얘기했던 게 우리는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뭐 금리 인상도 할 수 있고 동결도 할 수 있고 인하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난 잭슨홀 미팅이 의미가 있었던 거는 더 이상 연준은 금리 인상 쪽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좀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지금 이제 동결 아니면 인하인데 물론 이제 9월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확인할 지표들이 많습니다. 뭐 일단 PCE 잘 지나갔고요. 뭐 PCE는 근데 뭐 사실 뭐 한 1, 2년 전에는 되게 엄청난 관심을 가졌지만 이번 PCE 발표 때는 사실 관심이 거의 없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 고용지표에 따라 가지고 아마도 거의 저는 뭐 물론 다음 주에 또 이제 CPI도 있긴 있는데 오히려 저는 다음 주에 발표될 CPI보다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따라 가지고 아마 분위기가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확 달라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조용하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일단 차익 실현을 좀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돈을 막 확 붓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고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낙폭 과대된 종목들로는 뭔가 펀더멘탈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하면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아예 지금은 너무 부정적으로 볼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이제 언제쯤 조만간 그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된다면 상승장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뭐 50bp를 기대를 했었죠. 뭐 혹자는 75bp까지 기대를 했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뭐 75bp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뭐 저는 50bp도 말도 안 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원하는 것과 연준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간극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벌어진 상태에서 만일 9월에 FOMC를 했을 때 시장은 50bp를 바랬는데 연준이 25bp를 인하를 하면은 인하를 했음에도 오히려 이게 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뭐 실망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된 거 봐도 되게 잘 나왔어요. 엄청 잘 나왔는데 오히려 시장 자기들이 원하는 정도가 안 나왔다. 바이사이드에서 원하는 정도가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를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FOMC 전에 과연 우리 추석 기간입니다. 하필이면 또 추석 기간에 FOMC를 진행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이 간극을 줄일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충분히 줄이고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큰 문제 없이 저는 이제 금리 인하기 즉 이제 부양책을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은 하방 쪽보다 상방 쪽은 더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 중요한 거는 11월 달에 대선. 그죠? 대선이 어떻게 이제 잘 진행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얘기는 또 뭔가 트럼프가 되게 더 밀리는 것 같고 해리슨이 또 앞서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첫 선거 때도 그랬어요. 힐러리 때도 거의 뭐 힐러리 다 이긴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또 이겼었던 그런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실제 이 표심과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트럼프와 해리슨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11월 대선이 누가 이기냐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는 좀 이제 주도하는 업종이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이제 방금 말씀드린 미국 대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우리나라로 좀 국한해서 보면은 항상 연말쯤 되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문제, 거기다가 금투세,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금투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원래 가을쯤 되면 슬슬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연말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 대상 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항상 12월 달에 약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좋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번 달 그리고 또 10월, 11월 달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밸류 관련 지표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지수 발표도 있고 관련 ETF들도 이제 쫙 나올 거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좀 어느 정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올해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일단 미국 대선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튈지 뭐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투세보다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당장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를 좀 덮어버릴 수 있는 좋은 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그거에 따라서 밸류업 지수 그리고 밸류업 ETF들이 어떻게 이제 관심을 끄냐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조금 좋은 점이고요. 금투세는 어차피 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금투세 문제가 좀 빨리 결정이 돼야 개인 투자자들이나 좀 전반적인 수급이 좀 불확실성을 좀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하반기 남은 시간 동안만큼은. 금투세와 관련하여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데 현재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근데 지금 뭐 돌아가는 거 보면 민주당도 한 명 정도가 그렇게 세게 얘기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저기 국회의원 한 분이 그분만 거의 원웨이로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고, 오히려 당대표 이재명 대표는 일단 좀 보자, 좀 더 이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중립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금투세를 주장하시는 그분이 이번에도 역시나 최고위원이 됐더라고요. 유임이 됐기 때문에 일단 금투세에 대한 얘기는 남은 몇 개월 동안만 계속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금투세는 뭐 연기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완해서 하자가 아니고 일단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완을 하고자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빌드업이 된 상태에서 이제 시행하기 전에 좀 뭔가 단점이 나오면은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보완해서 다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금투세는 너무 엉망진창인 법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제 연기를 하겠다는 게 시장에 좀 불확실성을 줄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최근에 많이 들어왔었던 이유가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금투세라는 게 시행되게 되면 개인 투자들은 참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뭐 최근에 우리나라 금감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해외 쪽으로 많이 좀 유출되고 있다, 이런 걸 항상 걱정하고 있어요. 그거에 저는 제일 큰 이유가 금투세라 생각합니다. 이런 불확실성들. 오히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은 이미 미국으로 치면 금투세죠. 이제 수익 난 거에 22%를 세금을 내는 그게 있어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어설프게 미국을 따라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그만큼 선진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빌드업에 대해서 천천히 만들어져 온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시장을 좀 살려놔야 되고, 누가 봐도 우리나라 지수가 저평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살려놓고 분위기를 좀 올려놓고 그 이후에 뭐 금투세를 조금씩 몇 퍼센트씩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게 맞는 거지, 갑자기 뭐 선진국들 따라한다라고 뭔가 좋은 걸 따라야죠. 좋은 걸 따라야 되고 이런 걸 따라하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 봐요. 근데 언젠가 도입을 해야죠. 언젠가는. 하지만 그 언젠가는이란 게 충분히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최소한 금투세 들어가게 되면은 뭐 보험료 다 올라가죠. 4대 보험 다 올라가면은 최소한 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쪽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시나리오를 짠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은 전 폐지가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빨리빨리 이제 민주당 측에서 좀 뭔가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 이제 함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좀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써 9월이네요. 90, 11, 12,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좀 뭔가 연기보다는 일단 폐지하고 나중에 다시 하자라는 그런 약속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확신된다면 구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불리한가요? 금투세가 지금 뭐 특정 몇 퍼센트만을 위한 세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1년에 뭐 몇 천만 이상 버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세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진짜 특히 저는 오히려 그걸 주장하는 분이 확실히 이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잘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주주 양도세라는 거 있잖아요. 그 대주주라고 하는 걸 뭐 지금 계속 기준을 낮추고 있어요. 뭐 말도 안 되게 뭐 10억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족 합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주주라고 하면 오케이, 뭐 10억이라고 칩시다. 10억이라고 치면 이제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주주라고 한다 치면은 그만큼 투자 금액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투자 금액이 좀 높은 사람들이 연말에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죠. 수년간 영향을 줬죠. 그 얘기는 이게 그들 주장대로 상위 몇 퍼센트만을 위한 세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 대주주 양도세처럼, 네, 그래요. 밑에 이제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데 위에서 투자 자금 많은 사람들이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때리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이 금투세 아니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연말쯤 되면 한 10%, 15% 주가가 밀려. 그 사람들한테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100만 원 투자한 사람이건 10만 원 투자한 사람이건 10억 투자한 사람이건 똑같이 주가는 떨어지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특정 몇 명만을 위한 그런 건 아니에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완전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 대상이 단순하게 세금 대상이 뭐 상위 몇 명이다, 뭐 상위 몇 퍼센트, 1%, 2% 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 되게 아메바적인 발상이죠. 결국 이 영향이 이제 쭉쭉쭉쭉 이제 나비효과처럼 밑에까지 쭉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되는 거고, 대주주 양도세를 생각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금투세로 인해 더 가중될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얘기를 제 친구 걔는 미국에만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농담으로 한국에 투자 좀 해라, 되게 좋은 거 많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은 전쟁, 북한, 뭐 김정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김정일이었죠 그때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야, 이게 해외를 봤을 때 걔네가 직접 우리나라에 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위에 북한이 있고 언제든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평생 그렇게 잘 살아왔고 그 전쟁도 쉽게 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항상 해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됐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단순히 그냥 여기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국가. 한동안 그때 뭐 핵실험했었을 때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 뭐 다 대피해라, 뭐 다 도망가, 이런 식으로 한참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그런 이슈들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삼성 같은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위험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국가의 어떤 그 분류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되게 큰 요인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런 세금 관련 문제까지 있으면은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은 세금 관련 이슈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특히 그런 것도 있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예전에 한창 성장할 때 그 못된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회사는 내 회사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좀 후진적인 생각인데, 주주회사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 회사가 아니고 이제 주주들 회사죠. 근데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횡령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뭐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열사 막 가지고 있다가 조금 올라가면 이제 그 각각 계열사마다 투자해주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 해가지고 따로 다 상장을 분할로 상장해가지고 막 물적 분할해버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외국에서 그런 거 철퇴맞거든요. 말도 안 돼요. 미국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아직도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나라 이 경제 시스템이나 경제 이게 후진 국가다 지금. 뭐 선진국, 중진국 뭐 이런 얘기, 중진국 말도 안 소리고 선진국 아니고 후진국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직 너무 저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딱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같은 데들, 제가 맨날 욕하는 카카오, 뭐 LG 에너지 솔루션, 회사는 좋은 뭐예요? LG 에너지 회사는 굉장히 좋은데 LG 화학으로부터 물적 분할을 하면서 그 해에 1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완전 폭탄을 던졌죠. 정말 수급이 완전 다 깨져버린 상황이었었고, LG 화학 주주들한테도 못할지, LG 엔솔 주주들한테도 못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게 우리나라고, 카카오도 지금 누가 저한테 뭐 대표님 카카오 투자해야 말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4, 5년 전에 5, 6년 전에 모든 그 좋은 계열사들을 다 한 번에 누리 가지고 있었던 카카오가 아니에요. 다 나갔잖아요 지금. 다 나가서 이제 정말 껍데기만 남았고, 물론 이제 지분법이 이겠다는 수익도 가져오긴 하지만, 예, 그런 것들을 했었던 회사들이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다행히 지금 금융당국과 정부에서 이제 그런 무분별한 물적 분할을 제한시키고, 말도 안 되는 M&A들, 뭐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M&A들을 다 제한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되게 잘하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진행돼 계속 ING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또 무슨 대주주, 몇 년 전까지 제가 싸웠던 게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대주주면 한 명 가지고 해야죠. 이제 가족 합산으로 뭐 그걸 10억에서 5억에서 3억으로 맙소사 삼성전자 대주주 양도세 예를 들어서 대상인데 3억 가족 합산으로 3억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명절마다 모여가지고 너 몇 주 가지고 있냐, 너 몇 주 가지고 다 합쳐야 돼요. 근데 주식은 보통 다 몰래 투자를 하죠.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번에 주식 제가 매도하셨습니까? 저 이번에 사는데 매도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대주주는 퍼센트로 가야죠. 전체 지분의 퍼센트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그것도 후진적이고. 근데 거기다가 그 정도만 돼도 사실 연말만 되면 지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올해는 또 금투세라는 또 똥을 던졌죠. 굳이 또 이렇게 던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똥을 던지면서 또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건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지금 많은 개인 투자분들 그리고 협회 이제 모임분들이 싸우고 있는 이유가 이게 도입이 됨과 동시에 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좀 없앨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뭘 갖다 이제 넣으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치면 뭐 사모펀드든지 뭐든지 똑같이 다 이제 제재를 둬야죠. 근데 개인 투자들은 제재하고 사모펀드들은 뭐 개인 투자에 비해서 확실히 뭐 내는 세금이 작고 똑같은 세율로 한번 해보죠. 과연 똑같은 세율로 했을 때 계속 주장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부호입니다.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이제 집단을 위해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그래서 이제 저는 금투세도 일단 지금은 폐지가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자꾸 좀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 같은 거 해서 외국인들 관심 가지고 좀 뭔가 좀 움직여주고 좀 좋아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 이제 이건희 회장님 하신 고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되게 명언이 있죠. 발목은 잡지 말라고. 발목 잡는 행동들은 더 이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반기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는데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주식이 있을까요? 밸류 프로그램 최근에 보니까 일단 밸류업이 진행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왔죠. 올 상반기에 거의 역대급으로 들어왔어요. 저도 주식 20 지금 한 4, 5년째 하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역대급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다른 요인들만 없으면 외국인들이 더 우리나라에 더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주포는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메인 세력들은 보통 이제 개인, 기관, 외인이 있는데 개인들은 너무 변동성이 커요. 조금만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하기 때문에. 근데 기관도 요즘에 하는지 똑같아요. 기관도 요즘에 펀드 자금이 없나 봅니다. 주변에 뭐 랩 운영하는 뭐 후배들이나 아니면 뭐 운용사 보면은 돈이 없어요. 기관들이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채권도 하고 장기 투자도 하고 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자꾸 돈이 없는데 실적을 내야 되니까 자꾸 단탈하는 거죠. 기관도 요즘 별로. 근데 외국인들이 그나마 이제 좀 우리나라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네, 그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섹터 사실 이때다 싶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금융주들이 있어요. 은행, 보험, 증권 이런 애들이 지금 뭐 주주친화 정책 엄청 내놓거든요. 우리 뭐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 뭐 몇 년도까지 소각하겠다 이런 걸 되게 많이 주장하고 있어서 일단 금융업이라고 하는 우리 보험, 증권 뭐 이쪽 라인들, 은행 라인들 이 라인들 좀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누군가는 금리 인하기인데 은행주는 아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일부는 맞고요. 근데 이게 좀 길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맞아요.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각 은행들로 이제 은행 이자를 낮추겠죠. 낮추게 되면은 딱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은행들의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에 대한 그 차익 마진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자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대출 수요가 살아납니다. 왜냐면은 지금 막 예를 들어서 뭐 5%, 6% 와 부담스럽다 하다가 이 대출이 만약 1%까지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대출 받고 싶죠? 당연히 지금은 7%니까 엄두도 못 내는데 이 1%까지 떨어지면은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주겠지만 어느 정도를 딱 벗어나게 되면은 대출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대반이 다시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은행주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어서 은행주들, 뭐 금융주들 세계에 관심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지주회사 쪽은 어쨌든 이제 제가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만 지주사들도 좀 좋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네, 그거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금리나 수혜주들 쭉 우리 뭐 대형 IT 주들이나 바이오 제약주들 뭐 이런 라인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쪽 라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